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모성간호에 드디어 태아 진도 나가겠습니다. 태아 3단원 태아 이제 배웠는데요. 오늘은 이제 태아의 건강 사정 방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법에 대해서 조금 진도 나갔었어요. 그래서 이 검사법에 대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. 태아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이제 건강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임산부들이 느끼는 태아의 움직임, 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같이 그 촉진하고 청취 같은 걸 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요새는 뭐 워낙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초음파 검사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되게 방법들이 있더라고요. 입체적으로 막 3D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 한번 보겠습니다. 초음파는 이제 소노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건데요.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초음파 검진에서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웬만큼 대부분의 것들은 이 초음파 검사로 다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임신의 뭐 주수, 진단과 사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태아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뭐 체중 정도 아니면 태반이 위치를 잘 잡고 있는지 태반이 잘 발달되고 있는지 지금 태아가 기형인지 아닌지 뭐 양수가 과다로 찼는지 아니면 너무 적은지 그다음에 뭐 태아 긴장도나 태아의 호흡 자궁과 골반의 뭐 상태 등을 모든 걸 전반적으로 이 초음파 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정기검진을 갔을 때 초음파로 이제 검사를 하죠.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 검사이고요. 여기에 더해가지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태아가 약간 기형인 것 같다. 그럼 그 기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는 게 목적적 검사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 검사와 목적적 검사가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게 그 초음파 검사를 할 때에는 처음에 임신 1기 때는 이제 자궁이 그만큼 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궁을 검진을 초음파로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때는 충분히 물을 섭취하게끔 해가지고 임산부가 그 물 섭취로 인해서 이제 방광이 빵빵해지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방광이 빵빵해지게 만들어지면은 그 장을 이제 방광이 장을 골반 밖으로 밀어내면서 자궁을 이렇게 올려준대요. 그래서 그 초음파가 잘 통과되도록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임신 1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아시고요. 그 다음에 왜 초음파 검사 하실 때 그 젤을 바르고 하시는 거 이제 많이 당해 보셨죠? 근데 그 젤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 젤을 바르는 이유가 중요합니다. 그 초음파 검사 시 젤을 바르고 하는 이유는 그 감지기와 피부 표면 사이에 공기 그 면을 다 차단을 시켜서 더 잘 투과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젤을 바른다고 하네요. 젤 바르는 이유 정도는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은 이제 태아의 건강 사정으로 내시경 검사가 있겠습니다. 이 내시경 검사는 뭐 위내시경 이런 게 아니고요. 질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주로 임신 말기의 양수 검사 시에 사용이 되는데요. 임신 말기에 들어서 질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양수가 이제 그 내시경을 통해서 양수를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해요. 근데 만약에 이 양수의 색깔이 정상이면 맑고 엷은 깨끗한 호박색이어야지 그 양수의 색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봤는데 그 양수의 색이 호박색이 아니고 뭐 누런 황색이거나 초록색 심지어는 짙은 암록색 이러면 그거는 이제 태아가 몸속에 있던 태변을 이제 배출을 한 거죠. 양수로. 그래가지고 그 태아가 그 배출된 그 태변을 먹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태아의 그 태변이 그 인위적으로 자기가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냈다라기보다는 그 태변이 나온 이유 때문에 위험한 건데 이게 저산소증일 경우에 그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문이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항문된 이완으로 태변이 나와가지고 그 양수가 태변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저산소증이라는 거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.
거잖아요. 아이가 지금. 그래서 이 태변 그 양수의 색을 보고 아이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빨리 이제 뭐 제왕절개로 해서 꺼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임신 말기에 양수 검사를 그 태변 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양수천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양수천자 검사는 그 임신 한 16주에서 17주 정도의 시행을 할 수 있는데, 엄마의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.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자궁에 아이가 이렇게 머리고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면은 요 양수를 이제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요 양수를 채취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 양수를 채취하는 건데, 이게 사실상 이제 이 태아가 자리 잡고 있는 초음파, 이 양수 채취 이전에 초음파로 물론 어느 곳을 찔러야 되는지 최대한 위치를 잘 파악한 다음에 찌르기는 하겠지만, 어쨌든 밖에 있는 그 바늘을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 모체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 있고, 혹시 뭐 제대를 찔렀다거나 하면은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죽게 된대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제대의 손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검사인데,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, 이제 이 검사를 해서 양수를 채취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레시틴과 스핑고마이엘렌이라고 해서 LS 테스트라고도 한다고 해요. 이 레시틴과 양수 안에 그 스핑고마이엘린의 비율을 봐가지고 그 비율로 그 아이의 그 태아의 폐 성숙도를 체크하게 됩니다. 근데 이 폐 성숙도를 왜 체크하냐? 그래서 폐 성숙도를 체크해가지고 미리 꺼낼 것인지 안 꺼낼 것인지를 이제 뭐 아니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감지하는 건데, 이 폐 성숙도가 이제 나쁠 걸 예상해서 양수천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산모들을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되냐면, 이제 부모가 뭐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던가, 아니면은 뭐 첫째 아이가 다운증 후군이어서 둘째도 위험 인자가 있다던가, 아니면 엄마가 뭐 당뇨여서 아이에게 좀 위험 인자를 뭐 갖다 줄 수 있다던가, 아니면 고령 그 산모가 너무 그 35세 이상의 노령 산모거나, 그 다음에 선천성 뭐 결함을 갖고 있는, 그 다음에 뭐 열성 유전 인자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산모들은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양수천자 검사는 폐 성숙도를 체크하기 위한 그런 검사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는 이제 태아의 건강 사정 방법, 양수천자 검사까지 배웠고요. 여기까지 같이 복습해봤는데, 그래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중요한 거 형광색 칠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연결해가지고 계속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복습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태아 계속 이제 수업 복습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